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며칠 전에 이 벤츠 EQA 250 모델의 저온주행거리 인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 전기차 누리집이라는 ev.y.kr, 여기 보시면은 상온주행거리 302km 받은 거,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거 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근데 여기에 추가돼서 이제 저온주행거리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EQA 250을 기다리시던 분들이 이 204라는 수치를 보고 굉장히 크게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취소를 하고 테슬라로 가든지 아이오닉으로 가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그렇긴 하죠.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도대체 이거 한국 인증을 200 받았으니까 그럼 겨울철에 실질적으로 좀 밟고 이러면은 100몇 킬로밖에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저온주행거리 인증,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영상을 제가 한 몇 달 전에 올린 바가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영상 올릴 때와 지금 영상 올릴 때랑은 좀 구독자 수도 차이가 나고 평균 조회수 차이도 나니까, 지금 올리면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그래서 했던 주제임에 불구하고 재탕해가지고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주행거리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바로 저는 개인 유튜버, 심지어 제가 측정한 이런 주행 가는 거리 인증도 저는 참고만 하지 절대 뭐 믿지는 않는다, 그걸 맹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개인이나 이런 유튜버보다 당연히 국가가 직접 하든 아니면은 국가가 정해놓은 이 프로토콜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방법대로 측정한 주행 거리를 믿어야지, 어떤 유튜버 말을 믿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유튜버가 이렇게 막 측정하고 최대한 막 동일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거고, 정해져 있는 이런 다이모 안에서 이렇게 주행거리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는 사실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좀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인증에 관해서도, 물론 여기에도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다른 유튜버나 심지어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믿을만한 결과니까. 하지만 제가 안 믿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저온주행 거리 인증은 제가 진짜 신뢰를 안 해요. 신뢰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EQC 얘기입니다. EQC가 재작년인가 출시가 됐었는데, 이때는 EQC도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런 출고가에 의해서 이런 보조금을 자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EQC도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이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온 주행 거리가 상온 주행 거리 대비 60% 아래인 경우에는 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EQC 최초에 나왔을 때는 저온 주행 거리가 상온의 55%였어요. 상온의 55%. 그러니까 171km밖에 못 간다고 그렇게 인증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EQC는 이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벤츠가 한 것은 무엇이냐? 재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재인증 받은 결과는 바로 이렇게 됐죠. 상온 308, 저온 270. 상온하고 저온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재인증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증을 잘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재인증을 오차 범위를 넘어선 그런 재인증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받았냐? 히터의 성능을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EQC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처음 출고가 된 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32도까지 히터가 설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전기차보다 히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게 물론 설정은 32도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궈지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일단은 다른 차보다는 이 PTC를 이용하는 히터를 쓰는데 굉장히 고성능의 히터가 들어갔다는 거는 뭐 팩트니까. 야, 이 최대 히터 성능을 왜 논하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저온 주행 거리 인증을 받을 때 각 자동차의 히터 성능을 최대치로 설정한 상태에서 주행 거리 인증을 받으면 그게 바로 이제 저온 주행 거리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에너지가 좀 많이 들더라도 이 최대 성능을 다른 차보다 높게 만든 차 같은 경우에는 저온주행 거리 인증을 좀 덜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해 안 가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야, 너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네, 진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거는
이트론 55 얘기인데 이거를 보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 이게 바로 저온 인증 방법입니다. 이거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EQ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2도씨까지 설정할 수 있었던 이 히터 성능을 최대 27도인가 28도까지로 낮춰가지고 인증을 제대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저온 주행거리 인증 받을 때 처음에는 32도 설정하고 엄청나게 센 이런 히터를 켜고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던데 반해 이제는 27도, 28도로 최대치를 정해놓고 이제 저온 주행거리 인증 받으면은 히터가 이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히터에 드는 에너지 같은 게 좀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그 결과 이렇게 괜찮은 인증 거리를 받게 되었죠. 물론 상온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EQA, 저온도 괜찮아요. 저온도 괜찮으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QA는 괜찮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시는 분은 많죠. 바로 이거 있으니까 이 삼각결만으로 다 해결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거를 알고 이 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 말지 좀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 배터리가 차이가 나지만 EQC는 그만큼 무겁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상온 주행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는 심지어 히트 펌프까지 장착했는데도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EQC보다 훨씬 낮아요.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이 히트 펌프 성능이 좀 안 좋나? 네, 진짜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상온 주행 거리에 대해서는 뭔가 토달만한 여지가 없지만 저온 주행 가는 거리는 EQC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이런 규정을 보면은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EQA 같은 경우 이런 히터 성능이 굉장히 좀 뛰어나가지고 이런 데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이런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이거보다 많이 가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필이 될 거고 운이 좋다면 어떤 기자분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뤄줄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좀 손해본 차가 또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차량들이죠. 2020, 2019 모델3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상온 주행거리 446을 받았는데 저온 주행거리가 273입니다.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61%인가 62%인가 거의 이것도 좀 턱걸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3 롱레인지 같은 경우 작년에 들었던 얘기들이 바로 저건 저온 주행거리 가면은 거의 못 쓸 차다 이렇게 타보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만 보고 사실 이게 공인 주행거리니까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측정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저온 주행거리도 마찬가지로 히터를 최대치로 틀고 하는데 이게 진짜 셉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이 히터를 풀로 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좀 영상을 찍었으니까 한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제 차입니다. 한번 히터를 최대로 틀어볼게요. 온도를 일단 하이로 맥스로 일단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단으로 올려볼게요. 소리 차이 꽤 나시죠? 소리 들리십니까 이거? 제가 이거 과장해서 일부러 시끄럽게 찍은 것도 아니고요. 볼륨을 일부러 엄청 높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엄청난 이런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괴음이 나면서 이렇게 히터가 틀어집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 상태로 주행하신 분은 솔직히 저는 없다고 봐요. 100% 없다고 봅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100%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건 100% 절대 이렇게 주행하실 분 안 계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요.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 이렇게 히터를 켜고 주행 가는 거리, 주행거리 측정하면은 당연히 이런 수치가 나오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수치라도 나온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각 제조사마다 각 차량마다 이 히터 최대치, 최대 성능 이런 게 모두 다를진데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최대치로 정해놓고 주행거리 측정을 한다는 건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 펌프를 장착한 차량들의 이 저온 주행거리 인증 결과는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결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까지
추웠다가 금방 또 더워졌다가 비 왔다가 여름이 이제 쭉 가고 언젠가는 갑자기 추워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히터를 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저온주행거리 인증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추운 겨울이 좀 과장하면 한 4개월 정도? 우리나라 이 총 계절의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봄의 초입이나 가을의 말 정도 되면은 사실상 겨울처럼 추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저온주행거리 인증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개선할 여지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저온주행거리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이런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 항온함수기를 이용해가지고 영하 4도씨, 5도씨를 맞출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이런 다이모 장비를 돌려야 되는 건데 21도인지 몇 단이라는지 이렇게 좀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일률적으로 최대한 맞춰가지고 물론 이것도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런 주행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저온 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일단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게 하루에 인증을 막 여러 대가 매일매일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건데 이런 저온 주행거리 인증을 위한 이런 장소, 이런 방법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비자가 합리적인 인증 방법을 이제 확인을 하고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FD 이런 저온주행거리 인증 방법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